안녕하세요. 사무환경연구팀 김정윤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더 생생한 전달을 위해서 기업 현장에서 직접 담당자분들 만나서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기업은 판교 대표 IT 기업이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올해 새롭게 오피스를 오픈했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오피스 스토리랑 더불어서 코로나 시대 함께 일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C팀 박찬일 팀장입니다. 여기서는 체드라고 불리고 있고요. 지금 같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기업들과 노하우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퍼시스 사무환경 세미나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카카오의 AI 기술과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고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이 카카오로 대표되는 음성인식부터 얼굴인식, 이미지인식 등 AI 기술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업무 솔루션, 데이터 분석 등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팀 이름이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팀 이름이 쓱팀이에요. 특이하면서도 참 부르기 쉽지 않나요? 우리 회사만의 문화인데요. 팀 이름을 크루들이 직접 지었습니다. 저희 팀원 중에 제인이 집에 가다가 갑자기 생각났다면서 저희 팀 단톡방에 바로 올린 스마트 서비스 포 크루 SSK 일명 쓱팀으로 결정했고요. 저희 팀 미션이요. 최고의 크루들이 몰입해서 일하고 신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말 크루들에게 편안한 존재가 되고 싶고요. 지금도 저희는 부담 없이 쓱팀을 찾아올 수 있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최근에 대학생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로 뽑히기도 했잖아요. 되게 근무 환경이나 이런 복지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기업 문화는 좀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카카오 크루들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수평적인 문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카카오는 구성원들을 크루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거 오타 아닙니다. 신뢰, 충돌, 헌신으로 요약되는 저희 카카오만의 문화인데요. 그리고 순서가 바뀌면 안 되고요. 우선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눈치 보지 않고 반대되는 의견도 편하게 낼 수 있잖아요. 이렇듯 충돌도 마다하지 않고 치열하게 논의한 후에 뭔가 결정되면 그때는 한 방향으로 헌신적으로 일하자는 그런 의미예요. 그 중에서도 서로를 믿고 공유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는 보통 게시판 같은 데서 일방적으로 공지하지 않고요. 메신저 대화로 다양한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많은 크루들이 사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의미와 본질을 이해해야 좋은 실행, 더 나아가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수평적인 조직 문화라서 팀장, 임원 포함 모두 같은 공간, 같은 책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일하다가 뭔가 할 이야기가 있으면 그냥 의자만 돌려서 팀 스크럼을 진행하고 있고요. 노트북하고 모바일 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서 실제로 각자 일하는 공간과 모습은 정말 제각각입니다. 개인의 자율성 그리고 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겠죠. 얼마 전까지 바로 여기 옆에 있는 카카오 판교 오피스에서 일하셨었잖아요. 이사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절대적으로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분사하고 나서 업무용 메신저인 카카오 워크 준비와 신규 비즈니스 하느라 6개월 만에 400명에서 인원 7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생각해보면 한 달에 30명씩 들어온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분사는 정말 최소화하고 싶었습니다. 분사한 회사라서 신규 프로젝트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프로젝트 멤버들은 다 모여서 일하고 싶어 했고요. 오피스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오피스에는 좌석을 좀 최대한 많이 깔아서 본사 오피스 그리고 새로운 오피스 이렇게 딱 두 곳으로만 운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빡빡한 모습이 그려졌고요. 그래서 크루들 건강을 고려해서 쾌적한 환경 이런 걸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최소화했고요. 여기 계신 퍼시스의 도움을 받아 가구 중심으로 공간 레이아웃을 먼저 짰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 최소화 방안을 찾았습니다.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요즘 핫한 트렌드죠. 오픈 천정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오픈 천정은 넓은 느낌을 주지만 기존 텍스를 철거하고 나면 엄청 지저분한 배관들 노출되잖아요. 손봐야 할 부분도 많고 조명들도 싹 교체해야 돼서요. 가구도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제작 가구보다는 기성품을 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공간 기획부터 세팅까지 정말 3개월 만에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좌석수가 있었지만 공간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의 오피스는 앞으로의 변화를 제대로 예측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변화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말이죠. 신규 오피스는 저희 채용 계획상 최소 270석은 필요했어요. 당연히 빡빡한 공간이 예상되었고, 그래서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는 모션 데스크를 전 좌석에 설치했습니다. 공간을 보시면 벽면이나 코너, 기둥 등을 활용해서 수납 공간하고 식물들을 많이 배치했고요. 붙박이 인테리어가 아니라 조립형으로 언제든지 변경하고 이동하기 쉽게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오피스를 뭔가 새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사실 인테리어 공사를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하기 이전에 이런 레이아웃, 공간 효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중요한데 굉장히 그런 디테일들이 잘 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고민과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특히 이런 식물들 배치하고 벽면 이런 수납 아이디어들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건물관리사무실에서 정말 공사 다 끝났는데 왜 입주 안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급한 일정이었지만 정말 쾌적한 환경도 고려해서 실내 공기질 관리에 힘쓴 것 같아요. 공사 끝나고 한 10일 정도 매일 베이크아웃하고 피톤치드 뿌리면서 새집주국은 없애려고 엄청 노력했고요. 환기를 위해서 바깥쪽 창에는 방충망, 그리고 공간별로는 공기청정기를 좀 많이 설치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 조절 이슈가 있어서요. 사무실 곳곳에 식물들을 많이 배치했습니다. 집은 햇빛이 많이 드는 남향을 원칙으로 하지만 저는 오피스는 북향이라고 생각해요. 밀집도가 높은 업무 공간은 북쪽으로 배치했고요. 공용 공간 그리고 창고 등을 오히려 남쪽으로 배치했습니다. 서쪽은 해질 때 직사광선이 길게 들어와서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했고요. 아침보다는 저녁이나 밤에 근무하는 크루들이 훨씬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고려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크루들을 위한 카페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커피를 즐기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보시는 바와 같이 출입구 쪽에 배치했습니다. 정말 되게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하신 건가요? 네. 공간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저희 크루들을 위한, 그리고 크루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 싶었고요. 먼저 이사 오기 전에 크루들이 이 새로운 오피스를 소개하는 영상을 직접 제작했고, 그리고 그거를 공유했습니다. 이사 전부터 크루들의 기대감을 엄청 높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입주하고 나서 한 달 정도 후에 오피스 공간과 운영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평가 항목은 크게 업무 공간 그리고 회의 공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건 모션 데스크였어요. 거북목, 일자목, 그리고 손목이 아픈 터널 증후군이 많은 저희 개발자들에게 높낮이가 가능한 이 모션 데스크는 정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오전에 1시간,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또 1시간, 퇴근하기 전에 1시간 이렇게 스탠딩으로 일하면서 허리와 목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쾌적한 실내 공기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는데요. 입주 한 달 정도 꾸준하게 하루 2번씩 피톤치드 작업했고요. VOC 수치를 수시로 체크하고 계속 관리했습니다. 특히 공기 정화식물 그리고 공기청정기도 저희 크루들이 만족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1인 회의실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요. 저희가 B2B 기업이고 순환 근무제를 하다 보니까 화상회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업무 공간에서도 화상회의도 할 수 있고 간단하게 전화통화도 가능하긴 하지만 회의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면에서 1인 회의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인터뷰어를 위해서라도 화상 면접을 자리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런 언택트 업무 방식이 계속될 거라는 점일 텐데요. 여기 판교에서도 지난 몇 달간 이런 상황을 겪었고 또 이사도 하셨잖아요. 나름대로 얻으신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는 이미 위드 코로나라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게 오피스의 출근율, 그리고 미팅 방식, 그리고 외부 파트너사와의 미팅 가이드를 미리 만들었고 또 미리 이렇게 공유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회사만의 그라운드 룰이라는 것이 있어요.
임시적으로 적용되는 그라운드 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플레이어가 이 룰을 알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대응해서 리더들이 먼저 모여서 룰을 만들었고요. 각 팀에서 세부 사항을 다시 정하는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크루들 의견을 듣게 되고요. 그러니까 크루 모두의 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업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재택근무에 다들 적응을 잘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미 비대면으로 일할 수 있는 하드웨어 그리고 조직 문화, 가장 중요한 또 협업 툴이 잘 갖춰져 있어서 큰 문제 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라는 서비스 특성상 24시간 문제 해결이 필요해요. 그래서 노트북과 모바일 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이미 갖춰져 있었습니다. 모니터 같은 큰 회사 비품을 집으로 옮겨야 할 때는 택시비나 택배비 이런 것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원격 혹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경계해야 하는 것이 저는 마이크로 매니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카카오는 기본적으로 누가 일을 시켜서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미리 합의된 KPI, OKR 등으로 업무적인 약속을 하고요. 크루 개인이 정말 주도적으로 일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의 경우를 보면 OKR 방식으로 팀 그리고 개인 목표를 얼라인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이런 약속과 개인의 약속, 사내 포털에 모두 크루들이 볼 수 있게 공개해 두었습니다. 팀원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그 과정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을 알아서 잘 하고 있다. 이런 자율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게 이제 중요하지만 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비대면 업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비대면 소통의 가장 중요한 거는 협업 툴 아닐까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 협업 툴의 필요성과 중요함에 깊게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용 메신저이자 모바일 워크 지원을 하는 카카오의 협업 툴이고요. 언뜻 보면 카카오톡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 회사 조직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만의 카카오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본적인 메신저에 근태관리, 전자결제, 캘린더 등의 기능이 연동되고요. 중요한 화상회의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카톡하고 비슷한 익숙함이지 않을까요? 카톡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다양한 업무 도구들과 연동되어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친숙한 메신저를 활용한 화상회의와 업무 도구들이 더 친근하게 느껴질 겁니다. 카카오워크를 내부에서 사용하고 계신 거죠? 내부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카톡을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톡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준 게 요 카카오워크였어요. 그래서 요 카카오워크를 사용하면서 언택트 업무 방식이 자리 잡는데 되게 큰 역할을 했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팀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고 팀원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가 없고 이제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럴 때 카카오워크로 의사소통하면서 빠르게 업무 진행을 할 수 있었던 생각이 나고요. 카카오워크 중에 할 일 기능이 있어서 매일 하는 오프라인 미팅을 생략하고요. 온라인으로 대신할 정도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게 조직도 기반으로 해서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 중요하고 긴급한 공지를 할 때는 신속하게 알릴 수도 있었고요. 올바른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빠르게 하는 데에도 최고였다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가 진짜 우리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전과 똑같은 규모의 오피스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피스가 앞으로 우리한테 계속 필요할까요? 반대로 정말 오피스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앞서서 업무 공간이 정말 일하는 데는 필수가 아닌 그런 시대가 온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오피스가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처한 환경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직 내에서 개인이 알아서 이런 변화에 대응하고 또 앞서 나가려는 그런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많은 정보들을 정확하게 받아서 판단하고 또 이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려면 다양한 사람들과 논의하고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소통과 의사결정은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물리적인 오피스 공간은 여전히 강력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오피스도
개개인이 단순 업무를 하는 그런 공간이기보다는 크루들이 동료애와 소속감을 느끼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논의하고 또 신나게 일하는 그런 소통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팀장님 오늘 정말 긴 시간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IT 회사의 이런 어떤 대표적인 경험을 들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고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